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오는 가을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프리랜서라 임신하고부터 일을 쉬고 있죠. 여러모로 싱숭생숭한 요즘 소란스러운 제 마음을 정돈하고 싶어서 이곳에 제가 겪었던 일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 당시에는 잘 안 됐는데요. 몇 년 후 우연히 같은 동네 카페에서 마주치면서부터 새롭게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는 바보처럼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됐고 어쩌다 적당한 짝을 찾던 와중에 서로 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모난 곳 없는 바른 사람이었죠. 시어머님께서도 지극히 평범하신 분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 시모께서는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전 재산을 잃으셨어요. 시부 없이 홀로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다 잃으셨다며 오열하시는 어머님을 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만약 저희가 신혼여행 중이 아니었다면 그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며 남편도 많이 자책했고요.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무너진 어머님 일으켜주시고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실까봐 일부러 시댁에 들러 같이 식사도 자주 하셨었죠. 사돈 관계가 아니라 마치 친자매처럼 많이 챙겨드렸어요. 친정어머니 덕분에 어머님은 비교적 빠르게 마음을 회복하셨습니다. 피싱으로 잃은 돈은 결국 다시 못 찾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시어머니 보증금도 해주셨어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여윳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시댁을 한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친정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매일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고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엄마 덕분에 어머님 어느 정도 극복되신 것 같아. 진짜 고마워요, 엄마. 내가 엄마 아빠 딸이라 참 다행이야. 딸, 보이스피싱은 남 일이 아니야. 사돈이 아니라 내가 당할 수도 있었을 일이잖니.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은 전화 한 통 잘못 받았다가 문자 한 통 잘못 눌렀다가 한순간에 전 재산 잃는 거야. 요즘 세상 참 무서워. 에휴, 불쌍한 우리 사돈.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엄마가 신서방한테는 차마 괜찮냐고 연락은 못 하겠더라. 신서방은 네가 잘 챙기고 있지? 엄마가 사돈 어른 잘 챙길 테니까 넌 신서방이랑 너만 생각해. 그리고 가족끼리 고맙기는 뭘. 얘가 새삼스럽게 엄마 쑥스럽게 하네. 엄마, 혹시 신서방이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안 드렸어요? 신서방? 에이, 바쁘잖아. 마음고생 심하게 해서 그럴 겨를이 없었을 거야. 응?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고요? 아니, 얼굴 한 번 안 비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 도와주셨는데. 아유, 엄마 아빠는 괜찮아.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쌓은 덕은 다 나중에 너한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 상황이 상황이잖니. 사돈 어른이나 신서방 무슨 정신이 있겠어. 엄마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니 무척 쑥스러워하셨어요. 감사하다 말 한마디 표현한 것뿐인데 울먹이시는 엄마를 보니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좀 서운하더군요. 당연히 먼저 처가에 인사를 드리거나 연락할 줄 알았죠. 여보, 요즘 일은 할만해? 뭐 똑같지. 그래? 근데 말이야, 자기 엄마 아빠가 어머님 보증금 해주신 거 혹시 감사 인사 드렸어? 물론 그동안 자기도 나도 그럴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인사 드려야 하지 않을까? 미안해.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안 닿았다. 나 진짜 한심하다. 나 대신 당신이랑 장모님, 장인어른이 더 고생 많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게 나 힘든 것만 생각했어. 자기야, 내가 주말에 가서 인사드리고 올게.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 당신이랑 장모님, 장인어른 내 옆에 안 계셨으면 정말 아찔했어. 난 참 복받은 놈인가 봐. 물론 엄마께서 안 좋은 일 겪으셨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 모두가 돈독해진 것 같아. 하지만 남편과 시모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모자의 실체는 점점 밖으로 드러나더군요. 그 일로부터 얼마 안 가 경찰서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나 싶어서 조금 기대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웬걸? 시모가 경찰서에 연행됐다는 소식이었죠. 시모가 경찰서에 있다는 경찰관의 말에 저는 순간 신종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 부랴부랴 찾아가 보니 정말 어머님이 계셨어요. 경찰에게 들어보니 시모와 시모의 지인들이 작정하고 노름판 크게 열다가 신고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유, 걱정 마. 그냥 호기심에 동네 아줌마 따라 딱 한번 해본 거다. 예, 나 노름 처음 해본 거야.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렴. 아이, 그렇게 재수없게 걸릴 줄 누가 알았겠냐? 나를 잘못 잡았어. 경찰관님, 저 혹시 제가 날린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반성이나 창피함은 없으시군 돈을 잃었다며 해맑게 웃는 시모를 보고 순간 제가 알던 시모의 모습이 아니라서 뒷골이 오싹했어요. 그때 마침 남편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머, 아들. 아니 내가 그렇게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랬는데 기어코 했어요? 아, 며느리한테만 연락하면 된다면서요. 조사도 성실히 받았구만. 어머니, 남편한테는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예, 돈 쓸데없이, 아유, 내가 못 산다. 쟤 알았으니 이제 어떡할 거야. 저 얼굴 좀 봐라. 지엠이 잡아먹을 얼굴로 달려오네. 내가 한 번만 더 노름판에 껴서 놀면 엄마 아들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발, 나 숨 좀 쉬고 살자. 아, 보이스피싱도 말이야. 돈 불려준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잖아. 전 재산 다 날리고도 이러고 싶어? 에휴, 며느리 보는 앞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그게, 아이씨, 엄마가 설명해요. 저는 이때까지 보이스피싱범 때문에 어머님 핸드폰이 해킹된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스스로 불법인 걸 아셨으면서 돈을 불려준다니 입금한 거였더군요. 게다가 노름도 종종 하셨던 분이셨어요. 저는 남편이 제게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집에 돌아와 제게 당당히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보이스피싱은 엄마가 분명한 피해자 맞아. 그리고 이번은 실수니까 한 번만 도와드리자. 실수는 누구나 하잖아. 한동안 노름 끊고 아예 안 하시다가 이번 딱 한 번 유혹 못 참고 하신 거야. 일단 벌금부터 내드리고 엄마가 조금 빚진 게 있으시다는데 그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어. 너 웃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야. 어머님 노름하시는 거 왜 숨겼니?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아니? 미안하지만 절대 안 돼. 애초에 자기가 어머님 노름하시는 거 숨긴 것도 난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너무 충격이야. 난 이제 어머님 금전적으로 절대 못 도와드려. 어머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개선 의지가 없으신 것 같거든. 당신이 결혼 전에 그렇게 말린 것들이 결혼 후에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겠어. 노름 한 번 하면 습관이라고 어디서 그러더라. 어머님 벌금 낼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갚으라고 말씀드려. 뭐? 듣자 하니까 너 너무하다. 네가 친정일이었어도 이렇게 냉정하게 굴었을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결혼은 너랑 엄마랑 한 게 아니라 나랑 한 거잖아. 난 내 이야기는 다 오픈했어. 엄마 얘기 그거 일부분만 못한 것뿐이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이 먹어서 식당 일 말고 어디서 일하시겠어? 벌고 있는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남편은 제가 화난 포인트를 모르는 듯 했고 저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물러나지 않고 종일 대판 싸웠습니다. 어머님이 이야기가 당연시 자신의 이야기인데 분리해서 본인 사정을 다 말했다는 듯 구는 남편에게 저는 신뢰가 와장창 깨져버렸죠. 보이스피싱은 어머님이 당하신 사고라 도와드렸던 거고 노름하고 도박판 껴드신 건 어머님 잘못이잖아. 그거 범죄야. 게다가 보이스피싱도 어머님께서 자발적으로 불법 인지하셨으면서도 입금했다며. 난 그것도 그것대로 충격이야. 당연히 어머님께서 식당 일이라도 하셔서 갚아야 하는 게 맞아. 수습 자꾸 해드리는 버릇하면 평생 반복될걸? 뭐? 평생? 아주 악담을 퍼부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 엄마가 애원해도 이제 안 도와드릴 테니까 그만 잔소리해. 지금 내가 사고 쳤어? 아니잖아. 엄마가 잘못한 걸로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잘 살아보고 싶었다고. 아휴, 자존심 부려서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나도 무지 답답해. 도대체 언제까지 철없이 저러실지 모르겠다. 자식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왜 고칠 생각을 안 하시지? 본인도 괴롭다고 아이처럼 우는 남편 모습이 짠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혼 전 차라리 솔직히 말해줬더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세웠겠죠. 아님 제가 남편과 애초에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도 소리 지르며 싸웠어서 층간소음으로 신고라도 됐나 싶어 놀란 마음에 인터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새끼냐?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화면을 확인해 보니 시모께서 기가 다 죽어있는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 이것저것 좀 싸왔어. 연락 없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문 좀 열어줄래? 시모께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오셨다며 양손에 한가득 짐을 들고 흔드셨어요. 제가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꼴 보기 싫음 굳이 문 열어주지 마. 아니, 문 열어드리지 말아봐. 내가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드릴게. 나도 지금 엄마 보기 싫어. 아, 정말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신 거야? 진심으로 정색하는 남편에게 어른 문전박대하는 거 아니라며 말렸습니다. 저는 아들 생각해서 무겁게 반찬까지 가져오셨으니 문 열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대신 남편에게는 어머님께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불안한 눈빛을 하면서도 저를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어머님이 바뀌면 마음고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지친 남편은 제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기대하는 듯 했어요. 게다가 저도 어머님께 화가 나서 그날만큼은 무시하고 싶었으나 저도 뱃속에 한 생명을 가진 엄마로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군요. 시모께 한 번은 제대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계속 노름하시면 안 돼요. 남편한테 처음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그런 걸 또 다 새애기한테 말했냐? 창피하게. 어머님,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이건 창피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저 솔직히 어머님 노름하시는 거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 고려했을 거예요. 어머님 지금부터라도 안 바뀌시면 저희 이혼할지도 몰라요. 저는 천륜 관계는 쉽게 못 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남편 못 보게 할 생각 없어요. 그럼 결국 제가 남편 떠나겠죠. 너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도 내가 한심하고 못난 거 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당한 이후로 돈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허망함을 느꼈어. 그래서 한동안 안 하던 노름에 손대기 시작했어. 나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정말이야. 앞으론 절대 안 할 테니 제발 마음 풀려 마가. 쉽게 제가 말을 떼지 못하자 시모께서는 갑자기 본인 뺨을 내리치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어머님 바뀌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만하라고 시모를 말렸고 시모가 사죄하며 2번 다신 노름을 안 하시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면 시모께 말씀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치료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다행히 시모께서는 알바도 구하시고 하루를 바쁘게 살며 돈을 버니까 더 이상 함부로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바뀐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또 감격해서 울더군요. 왜 또 울어? 나 진짜 평생 잘한 일이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앞으로는 절대 당신 실망할 일 없게 할게. 무너진 신뢰 앞으로 더 탄탄히 쌓을게. 앞으로는 조금의 숨김 없이 정말 빠짐없이 이야기할게. 고마워 자기야. 우리 아이한테 부끄럼 없는 아빠가 그리고 당신한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될게.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위기로부터 가정을 지켰음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뱃속의 아이만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하며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저를 실망시켰어요. 부끄럼 없는 아빠가 되겠다던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겠다던 그 새빨간 거짓말은 곧 수면 위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꽤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재택근무를 하는 제게 항상 점심시간에는 어떤 걸 먹었는지 간단한 연락이라도 해줬어요. 자기야, 밥 먹었어? 이제 먹으려고. 내가 보낸 사진 봤어? 오늘 점심 콩국수 나왔는데 자기 생각나더라. 콩국수 좋아하잖아. 내가 저녁에 포장해 갈까? 진짜? 안 그래도 오늘 입맛 없었는데. 고마워, 여보. 그렇게 남편은 임신한 저를 살뜰히 챙겼고 회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집에 있는 제가 기다리고 걱정할까봐 안심할 수 있도록 늘 장소 이동이나 몇 시쯤 귀가할지 연락해줬어요. 게다가 회식이나 술 약속이 생겨도 절대 만취 상태로 마시는 일도 없었어요. 남편의 그런 점은 참 부부싸움도 안 일으키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남편의 철저한 이미지 관리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어김없이 늦는 날이었습니다. 그즈음 남편의 승진 문제로 상사와 면담이 잦아지고 부쩍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을 때였죠. 한창 배가 불러오는 중인데 본인이 신경 더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하다며 남편이 속상해할 때였어요. 저는 그게 다 미래에 태어날 아기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편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께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도 저녁 늦게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왠지 그날따라 느낌이 쎄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환경미화원 공무원이셔서 새벽까지 일하시기에 저와 저녁에 자주 연락하거든요. 엄마, 일하시는 중이에요? 딸 지금 뭐하고 있니? 밥은 먹었고? 엄마 먹었죠. 일하고 계셔? 그렇지. 신서방은? 신서방? 회식한다고 늦는데요. 그래서 밥은 혼자 먹었어요. 그래? 혼자 먹어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알지? 뱃속에 우리 손주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엄마 딸이 누군데? 남편 없어도 야무지게 잘 챙겨 먹죠. 잘했네, 우리 딸. 왜요? 엄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화상이지만 엄마께서 계속 뭔가 뜸을 들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께서 다시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신서방 언제 들어온대? 글쎄,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늦죠. 요즘 그이 승진 때문에 회식도 빠짐없이 다 가고 있어요. 바로 윗상사가 술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 신서방이 고생이 많네. 근데 신서방 회사가 어느 동네라 했었지? 땡땡동이지. 그럼 회식하면 보통 그 회사 근처에서 하려나? 그렇죠. 근데 오늘따라 엄마 왜 이렇게 질문 폭탄이셔?
혹시 엄마 신서방 봤어요? 본 것도 같아서. 근데 신서방 회사랑 거리가 좀 있잖아. 그래서 신서방이 아니라 닮은 사람을 본 건가 해. 내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지. 엄마 동네에 신서방이 있을 리가 없죠. 비슷한 사람 아니야? 내가 전화해 볼까요? 아니야, 전화는 하지 마. 그냥 그러길 바래야지. 일단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끊으마. 저는 혹시나 싶어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여보,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내가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맡겨놓는다고 연락을 많이 못했네. 미안해. 그리고 오늘 부장님 기분이 엄청 좋으셔서 노래방까지 갈 것 같아. 아무래도 엄청 늦어질 것 같은데. 그래? 피곤하겠다. 근데 어디에서 회식하는데? 당신 회사 근처? 당연히 회사 근처에 있지. 그래?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니, 그냥 밥 먹었는데 또 갑자기 허기지네. 어떡해. 여보 배고파서 전화했구나. 내가 배달이라도 시켜줄까? 아니야, 내가 알아서 먹을게. 집에 먹을 것도 많아. 여보, 그럼 챙겨 먹고 나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자. 오늘은 진짜 부장님이랑 별판을 지어보려고. 알겠어. 몸 조심해, 여보. 그렇게 남편과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온몸을 감싸는 찝찝한 통화를 마쳤습니다. 원래 회식한다 하면 시끌벅적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회식 자리라기엔 고요했습니다. 전 화장실에서 받았겠지 하며 애써 이상한 생각을 지우고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새벽녘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통화하셨던 친정엄마께서 말씀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 가슴을 내리치시며 말씀하시길, 글쎄, 신서방이 땡땡동 술집에서 웬 여자랑 꼭 붙어있는 걸 봤거든. 처음엔 당연히 잘못 봤나 했어. 혹시나 했는데 좀 전에 일 마무리하고 들어가려다 그 근처 모텔 앞에서 신서방이 그 술집에서 본 여자랑 팔짱 끼고 나오는 걸 내가 봤잖니. 신서방 괘씸한 놈이 지 아닌 척 하는데 그럴 리가 있나. 내 눈이 매 눈인데. 그래서 바로 달려왔어. 신서방 집에 없지? 엄마, 그이가 확실해?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환경미화원 일하시면서 어둠 속에서도 눈이 엄청 밝으셨어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시고 충격받으신 엄마는 고민 없이 뒤를 쫓아가셨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간녀는 차에 타서도 한참을 출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께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때 차량 창문이 내려가고 밖으로 상간녀가 쓰레기를 던졌다고 하네요. 엄마는 그 김에 남편 얼굴 똑바로 보려고 다시 창문 내려보라고 창문을 두드렸다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가씨, 젊은 사람이 쓰레기를 그렇게 아무 곳이나 버리면 안 되죠. 아줌마가 뭔데? 신경 꺼요. 미아원이야? 그럼 내가 버린 쓰레기 주워가요. 나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벌금 내고 싶어요? 빨리 내려서 주워요. 벌금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어머, 아가씨 보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 술 마시고 지금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탄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혹시 신서방이야?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밖이 살짝 깜깜해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엄마 말씀으론 남편이었대요. 술 냄새? 뭔 서방? 아이씨, 뭐라는 거야. 자기야, 저 사람 알아? 아줌마는 쓰레기 냄새 나거든요. 어이, 저리로 가요. 나 그대로 출발할 거예요. 뭐래, 모르는 아줌마야. 누구세요? 저리 가세요. 다쳐도 모릅니다. 막말하는 상간녀는 술에 거뜬히 취해 발음이 심상치 않고 그럼에도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엄마는 신고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나름 목소리를 깔고 자기 아닌 척 하더래요. 어두워서 저희 엄마께서 못 알아볼 줄 알았나 봅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가 환경미화원인데 음주운전 하려는 사람을 발견해서요. 네, 여기 땡땡 사거리요. 그러자 옆에 탄 동승자 저희 남편은 욕짓거리를 하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쥐새끼처럼 빠져나갔어도 엄마는 그의 차림새까지 다 스캔하셨죠. 엄마의 만류에도 상간녀는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다가 얼마 안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엄마께서는 그 옆에 동승자도 분명 있었는데 도망갔다고 말씀하셨대요. 신서방이 자주 입는 너가 선물해줬다던 옷 브랜드 있잖아. 땡땡 카라티? 응, 그래 그거 파란색. 얼굴도 옷도 분명 신서방이 맞아. 저는 어제 출근한 남편이 무얼 입었더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평소처럼 정장을 입었지만 퇴근하고 회식 때 편한 옷차림으로 간다며 그 옷을 분명히 챙겼었죠. 떠오른 기억에 좌절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귀가했습니다. 여보, 아니 안 자고 있었어? 설마 나 기다린 거야? 아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엄마 집으로 갔더라고. 장모님? 깜짝 놀랐어요. 계신 줄 몰랐는데.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남편은 어제 출근할 때 입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남편을 밀치고 그의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탈탈 바닥으로 털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카라티가 있더라고요. 여자 향수 냄새도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가지를 들고 사정없이 남편 뺨을 날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어디서 바람을 펴? 어디 가서 헛짓거리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 안심시켜놓고 그동안 얼마나 뒤에서 놀아놨니? 회식? 승진? 웃기지도 않는다. 바람이 아니라 친한 동료야. 회식하다가 많이 취해서 근처 모텔에 데려다 준 것뿐이라고. 회식을 어디서 했는데? 그게 나 못 믿어? 이렇게 추궁할 일이냐고. 어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나 자네. 나랑 뻔히 눈 마주쳐놓고 아닌 척하는 거야 지금? 자네는 회사 동료랑 모텔도 가고 자기 하는 사이야? 장모님, 제발 눈치껏 그냥 빠져주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게 굴지 마.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미쳤어? 아프니? 난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 엄마는 직접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겠어. 우리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냐고. 남편은 한 대 얻어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소리 지르길래 제가 한 대 더 때리니 힘없이 주저앉더군요. 그런데 제게 싹싹 빌던 남편은 이내에 도끼 눈을 하고는 또다시 저희 친정엄마를 노려봤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좀 때려. 아니, 내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뱃속에 우리 애기는 생각 안 해? 장모님, 미치셨어요? 이 사람한테 다 이러면 어떡하시게요? 그냥 못 본 척 하실 수 없었어요? 장모님 지금 귀한 딸 인생 망치신 거예요. 아이까지 가진 사람한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어야죠. 아니 목격하셨더라도 저랑 상의를 하시던가요. 으이그, 애를 생각한다는 놈이 바깥에서 외간년이랑 구르고 있어? 아니 지금 어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겐가? 아주 덜 맞았지? 소영아, 넌 뒤로 빠져 있어라. 너 태교에 안 좋아. 엄마가 대신 저 쓰레기 같은 놈 흠씬 패주마. 에라이 이 분리수거도 안 될 놈아. 엄마께서는 물이 반쯤 든 페트병을 들고서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셨습니다. 어디 은혜도 모르고 뒤에서 그따위 짓을 하고 다녀?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장모님 아프다고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예?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이 사람 마음은 제가 잘 달랠게요. 예? 뭐? 겨우 그거 처맞고 아프다고?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는 아니 조강지처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 눈 딱 감고 넘어가 달라고?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만.
몇 대 맞고서야 남편은 엄마께 제대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비는 남편에게 저는 뱃속에 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얼른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일단 그 한심한 인간이 눈에서 안 보여야 좀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그만 빌고 내 눈앞에서 꺼져. 가증스러우니까 당장 꺼지라고. 내가 네 눈앞에서 쓰러져야 사라질래? 알겠어. 내가 꺼질게. 나 일단 엄마 집에 가 있을게. 화 좀 풀리면 다시 이야기해. 화가 풀리고 말고가 어디 있나요? 당연히 결론은 이미 이혼으로 결정난 건데. 남편은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는지 이혼은 절대 안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엄마와 함께 심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변명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심호께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미 남편이랑 말을 맞추셨는지 제가 전화해서 뭐라 말하기도 전에 심호는 얼른 아들이 그저께 본인 집에서 잤다고 하시더군요.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아이고, 글쎄 너무 취해서 우리 집으로 왔지 뭐냐.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부인 혼자 재우는 거 아니라고 내가 따끔하게 혼냈다. 냉수 한 사발 들이키더니 정신이 들었는지 좀 전에 집으로 갔어. 우리 아들 잘 도착했지? 근데 요즘 여러모로 힘든가 보더라. 평소에 술을 그렇게 진탕 마시는 애가 아니잖니. 승진 때문이라며? 다 너랑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야단치지 말고. 알았지? 어머님, 아들 감싸주고 싶으세요? 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그이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냉담한 저의 태도에 어머님께서는 머쓱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가, 내가 정말 너한테 거짓말하기 싫었는데 그 녀석이 하도 울면서 부탁해서 말이다. 내가 미안하다. 남자들 바람 그거 부인이 임신했을 때 잠깐이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네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렴. 근데 사도는 너 몸 생각 안 하신다니? 어쩜 임산부한테 그런 모진 시련을. 아유, 내가 못 산다. 늙어도 눈치라는 게 있으셔야지. 안 그러니? 너네 그동안 많은 고비 넘겼잖니. 난 이대로 너네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어머님! 에그머니나 깜짝이야. 너 왜 소리를 지르냐? 애기 생각 안 하니? 두 번 다신 저희 엄마 모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어머님 살뜰히 챙기셨는데요. 그런 말 들으실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고비 다 제가 아니라 언제나 남편 쪽 문제였잖아요. 어머님 보이스피싱 당하셔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셨고 군말 없이 저희도 뼈 빠지게 도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노름으로 빚까지 지셨잖아요. 다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하다하다 남편은 보태서 바람까지 폈네요.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들어 봤자죠. 이혼하면 다 끝날 일이에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나중에 꼭 직접 저희 어머니께 사과드리세요. 지금 옆에 계셔서 통화 내용 다 들으셨거든요. 아이고 사돈, 미안해요. 됐습니다. 이제 남인이 사과 안 해도 돼요. 두 번 다시는 얼굴 안 뵙고 싶네요. 은혜도 모르는 이 짐승 같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 후로 저는 배가 부쩍 아파서 안정감 있는 부모님 곁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해 비싼 돈 들여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할 변호사도 구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중 남편과 시모가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문 열려 있다고 어딜 막 들어와요? 이혼 소송 말고도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드려? 당장 나가요. 장모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 번에 등 돌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저 진짜 이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여보, 우리 꼬물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요즘 바람 흔한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바람을 이렇게 당신이 키운 거라고. 꼴값을 떤다. 넌 그냥 지금부터 착실하게 일이나 열심히 해서
위자료랑 양육비나 입금하면 돼. 어머님,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 겨우 안정 되찾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비마. 다시는 너 속상하게 안 한다고 각서도 받았어. 골칫거리 더 이상 만들지 않을 테니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지 않을래? 나도 이제 노름판 완전히 손 뗐단다. 시모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꼴도 보기 싫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셨어요. 경찰관이 왔는데도 시모와 남편은 여기가 처가라며 안 나가려고 버티더군요. 처가는 무슨, 여보세요. 댁들이 그동안 쓴 우리 집 돈 다 내뱉을 준비나 하세요. 어디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리고 자네, 밤에는 대리운전 알바라도 뛰어야겠어. 바람 피는 건 자네한테 사치야. 돈이 있어야 바람도 피지. 저번에 우리가 해준 저 노름쟁이 전세보증금 이번 주 내로 빠질 거니까 여기서 이럴 시간에 가서 집이나 알아봐. 장모님,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갑자기는 무슨? 넌 뭐 예고하고 바람 폈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돈. 아니요. 우리 손주를 생각해서 더더욱 당신네 집안과 손절하는 게 맞죠. 계속 안 나가시면 더 상황 심각해집니다. 계속해서 집주인분이 퇴거 요청하셨잖아요.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세상 다 잃은 듯한 얼굴로 시모와 남편은 경찰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상간녀는 알아보니 남편의 회사 동료였어요. 오피스 와이프 말로만 들어봤지 제 남편에게도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임신한 상태만 아니었으면 그 회사에 찾아가서 다 폭로하고 싶더군요. 그런데 이미 시모께서 그 회사에 가서 상간녀와 한바탕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시모께서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전화를 하셨거든요.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에서 맡은 직책상 외근이 많아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습니다. 직무 특성상 운전을 해야 하는데 상간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남편 역시 상간녀를 안 말리고 옆에서 방관한 게 들통나서 경찰 조사받고 처벌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글쎄, 그 여우 같은 계집이 우리 아들을 마주칠 때마다 들들 볶은 거야. 우리 아들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말이야. 바람은 같이 폈지만 음주운전은 지 혼자 한 거잖아. 웃겨서 정말. 그래서 내가 회사 점심시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잘못 없다고 다 꼬리 9개 달린 이것이 임신한 며느리랑 내 아들 갈라놓았다고 했어. 음주운전도 혼자 한 거라고 내가 쐐기를 박았지. 시모 덕분에 상간녀는 물론 파렴치한 남편의 실체도 회사에 다 소문났겠죠. 어머님 하실 말씀이 뭔가요? 응? 그래서 내가 그 상간녀 머리채를 다 뜯어놨어. 목에도 못 들고 다닐 거야. 이 정도면 너 화가 풀릴까 싶어서. 어머님, 아들 머리채도 다 뜯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저 이제 번호 바꿀 거예요. 다시는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볼 거라곤 대기업 다니는 것뿐인데 그것마저 잘리게 생기자 시모가 나섰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었어요. 저는 그게 다 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은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너 듣자 하니 회사도 조만간 잘리겠다. 가만히 있지 말고 위자료랑 양육비 주려면 공장이라도 들어가. 라고 마음껏 비웃어줬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음주운전 말고도 상간녀가 길에 쓰레기 버린 것도 신고하셨다고 분명 벌금 물 거라며 너무 통쾌해하셨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제가 상간녀 소송까지 넣자 상간녀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엄청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무시했더니 어떻게 또 알아냈는지 친정엄마 일하시는 구역으로 찾아왔다고 하네요. 어머님, 따님 마음 한 번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네 어머님이야? 어디 그 더러운 낯짝을 들이밀어? 바람 핀 게 정말 낯짝도 두껍다.
세상 말세야.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따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 상간녀 딱지 붙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 바닥 좁아요. 이직해도 계속 꼬리표 따라붙을 텐데.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불륜 말고 그 사람이 저한테 추근덕거린 걸로 다시 소문내면 되거든요. 위자료도 충분히 드릴게요. 저 정말 저한테는 일이 전부예요. 내 딸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못 지잖아. 근데 왜 네 인생을 우리 보고 책임지래? 내 딸 이혼녀 꼬리표 어쩔 수 없이 달고 살아야 하는데 너도 당연히 상간녀 꼬리표 평생 달고 살아야지. 업무 방해죄까지 고소당하기 싫으면 썩 꺼져. 상간녀가 울며 불며 빌어도 엄마께서 끝까지 무시하니 상간녀는 갑자기 일을 도와드리겠다며 종일 엄마 옆에 붙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생쇼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저는 소송 취하할 생각 없는데 말이죠. 어머, 그거 참 웃기더라. 가라는데 안 가고 내일 대신하는데 아주 꼴 보기 싫어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하이힐은 왜 신고 와서는 결국 쓰레기 더미에서 구르더니 명을 지르고 가더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구역 옮겨달라고 했어. 또 마주치면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면 돼. 오늘은 지가 와서 스스로 벌 받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 저는 제 인생만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남편과 상간녀의 인생 역시 박살났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나마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 낳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받은 걸로 비싼 산후조리원도 예약했어요. 남편 없는데 산후조리라도 잘해야죠. 상간녀는 가차없이 회사에서 잘렸고 아쉽게도 전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잘리지는 않고 정직 처분 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자천되어 지방 계열사에 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잘리길 기도했지만 또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 금융치료라도 받아야겠더라고요. 시모는 뭐 여전히 노름판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연락 왔던 경찰관이 시모 관련해서 전화가 와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전 이제 이혼해서 그 집 사람 아니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도대체 왜 평범한 인생 살고 있던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만약 전 남편과 소개팅을 안 했더라면, 아니 소개팅 하더라도 우연히 카페에서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다 제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바람필 사람 한눈에 알아볼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니 만약 아이 낳은 후에 남편의 외도를 알았으면 더 큰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 아이가 이 힘든 모든 과정을 직접 다 보고 겪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차라리 아이가 전부 모르는 게 낫다고 위안하며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전 남편과 소송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야무지게 다 받아낼 거예요. 전 시모가 땡전 한 푼 없으니 친정엄마께서 도와드렸던 금액까지 모두 전 남편에게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소송 잘 마무리하고 태어날 아이와 친정 부모님이랑 아무 탈 없이 잘 살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